얘들아. 자, 오늘 우리 온라인 수업 1차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그 이동반 A하고 이동반 C 친구들 진도가 조금 달라가지고요. 오늘은 일단 19페이지하고 20페이지 같이 볼 거고요. 우리 이동반 C 친구들은 18쪽 조금 더 못했어요. 그래서 그거는 2차시 때 우리 실시간 수업이라고 했죠. 그때 선생님이 앞에서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추가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모두 19쪽을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체 교환과 물질 운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얘들아, 기체 교환이라고 하는 부분과 물질 운반은 조금은 서로 각각 다른 기관계에서 작용을 합니다. 자, 얘들아, 기체 교환하면은 어떤 기관계일까요? 그렇죠. 호흡계예요. 호흡계. 호흡계에서 관여를 하고요. 물질 운반은 어디일까요? 네, 맞습니다. 순환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호흡계와 순환계 그리고 이어서 그 다음 거 나올 거 뭘까요? 그쵸. 배설계가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호흡계, 순환계, 배설계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호흡계예요, 얘들아. 자, 호흡기 하면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숨을 쉬는 아이들이죠. 숨을 쉬는 것과 관련된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구성이 되느냐? 코, 기관, 기관지, 폐 등으로 구성이 됩니다. 자, 얘들아, 지금 선생님이 줄 그은 건 얘네들은 다 뭐예요? 기관이에요. 호흡기를 구성하는 기관들이 되겠습니다. 호흡기를 구성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등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대표적인 것만 얘기를 했고요. 더 있습니다. 실제로는요. 호흡기를 구성하는 기관에는 코, 기관, 기관지, 폐 등으로 구성이 된다. 자, 이 중에서 여러분들 가장 메인이 되는 거, 다 중요하긴 하지만 가장 메인이 되는 거, 그렇죠. 폐예요, 폐. 자, 폐는 매우 중요한데요. 자, 폐는요. 자세히 보면 하나의 덩어리가 아니라 폐포라고 하는 작은 주머니, 포도송이 같은 것들이 그 여러 개에 모여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포도송이들이 이렇게 폐포들이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폐포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그럼 이것이 가져오는 장점이 있어요. 어떤 장점이 있느냐? 자, 얘가 가지고 오는 장점은요. 다음과 같아요. 자, 장점은 여기 뒤에 나와 있어요. 공기와 접하는 표면적이 넓다라는 거죠. 자, 넓으니까 얘들 어떻게 될까? 그렇지. 효율적으로 기체 교환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효율적인 기체 교환. 효율적인 기체 교환이 되겠습니다. 자, 얘들아, 이렇게 표면적이 넓어서 효율적이었던 아이가 또 있는데, 이렇게 표면적이 넓어서 효율적이었던 기관. 그렇죠. 바로 앞에서 얘기했었죠. 뭡니까? 소화기에서는 네, 소장의 융털이었죠. 그래서 이처럼 송장의 융털과 같이 표면적을 넓혀서 효율성을 높인다. 이런 것은 유사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호흡기의 구조 아래 그림 보시면 되겠고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어서 순환계를 한번 볼게요. 순환계란 말 그대로 순환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 혈관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온몸에 퍼지는 혈관을 따라 자, 일단 혈관 따라서 도는 게 누구예요? 그렇죠. 혈액이 돌죠. 혈액이 순환하며 물질을 운반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호흡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렇죠. 기체를 교환하는 게 중요할 거예요. 그리고 순환계에서는 뭐예요? 그렇죠. 운반하는 거겠죠. 순환하면서 물질 운반하는 게 중요한데 이것들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들아, 먼저 기체 교환이에요. 기체 교환은 자, 산소와 CO2 이산화탄소로 두 개로 구분해서 볼 건데 자, 우리 몸속에서 필요한 기체는 누구죠? 그렇죠. 산소는 필요한 거고요. 이산화탄소는 굳이 필요하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럼 필요한 건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들어와야 되겠죠. 그럼 필요 없는 거는요. 그렇죠. 내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요들의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산소가 들어오는 곳이 어디예요, 얘들아? 그렇지. 폐. 정확히 얘기하면 폐포입니다. 자, 폐포에서 폐포의 모세혈관으로 산소가 이동을 해요. 이때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
확산이라는 거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우셨죠? 확산.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퍼져나가는 현상을 우리가 확산이라고 하는데 이 확산을 통해서 이동을 합니다. 우리 확산 여러분 언제 또 배웠어요? 통합과학 때도 배웠어요. 확산. 그거예요.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물질 이동하는 것. 확산입니다. 자, 그림 보면 얘들아 오른쪽 그림 보면은 자 여기 보세요. 자 폐포에서의 기체 교환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자 산소 들어오고 있네요. 들어옵니다. 자 들어와요. 산소 여기 들어와요. 들어와서 어떻게 돼? 그렇지. 폐포 모세혈관으로 지금 이동을 하고 있죠. 이 원리가 뭐라고요? 네, 확산이에요. 그런데 확산하는데 그럼 들어와서 어느 혈관을 이동하느냐면 쭉 따라갑니다. 어디로 가요? 그렇죠. 폐정맥이라는 곳으로 흘러가요. 폐정맥을 따라서 심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심장에서 다시 나오는데 이때는요. 대동맥을 따라 나옵니다. 대동맥을 따라 나오고 온몸 모세혈관을 통해서 산소를 필요하는 조직세포로 운반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선생님이 용어 하나 정리를 할게요. 지금 정맥과 동맥이란 용어 여러분들 중학교 때 하긴 했는데요. 다들 까먹었을 것 같아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얘들아. 자, 정맥과 동맥 어렵지 않습니다. 정맥은요.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관이에요.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관이다. 그러면은 동맥은 얘들아 뭘까? 그렇죠. 심장에서 나오는 혈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폐정맥은 그럼 이 의미는 뭐냐? 폐정맥이라고 하면 얘들아 폐정맥이라고 하면 폐에서 나와서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관을 얘기하는 거고요. 대동맥이라고 하냐면 온몸을 크게 도는 심장에서 나오는 혈관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동맥과 폐정맥 이렇게 용어를 정리하시고 그럼 이산화탄소로 한번 가볼게요. 자, 이산화탄소는 어디서 시작하냐? 조직세포에서 시작을 해요. 조직세포에서 물질 대사 결과 노폐물이 만들어지는데 그 노폐물의 대표적인 예가 CO2입니다. 그럼 이 CO2는 필요 없으니까 나가야 되겠죠. 온몸의 모세혈관을 타고 심장으로 들어와요. 그럼 이때 심장으로 들어오니까 혈관 이름을 그렇지. 정맥이라고 붙일 수 있을 거고요. 온몸을 돌고 들어오는 정맥이니까 어떤 앞에 글자 하나 붙이면 좋을까? 네, 눈치 있는 친구들 알겠죠? 대정맥입니다. 그래서 심장으로 들어와서 나가요. 동맥입니다. 어디로 나가냐? 폐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폐포의 모세혈관에서 폐포로 이동합니다. 이때도 어떤 원리를 이용해서? 네, 확산입니다. 자, 오른쪽 그림 보실까요? 자, 폐동맥 여기 안 보이지만 보여야 돼요. 폐동맥 따라옵니다. 그럼 여기에 뭐가 많아? CO2가 많아요. CO2 많으니까 적은 곳으로 확산이 됩니다. 그럼 확산이 되고 나서 어떻게 나가는 거죠? 이렇게 밖으로. 호흡에서 밖으로 나간다. 이게 기체 교환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체 교환을 하고요. 그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그럼 물질 운반은 어떻게 하냐? 순환기를 통해서. 자, 순환기를 통해서 물질 운반은요. 여러 가지 물질 운반을 해요. 당연히 필요한 것도 운반을 하겠죠. 그리고 필요하지 않은 것도 운반할 거예요. 그럼 필요한 것은 누구한테 보낼까? 그렇지, 세포로 보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럼 필요하지 않은 것은요? 그렇지, 몸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겠죠. 그래서 세포한테 보내고 필요 없는 거 몸 밖으로 보내기 위해서 물질을 운반을 해야 되는데 그 운반하는 과정을 도와준 아이가 순환계가 되겠습니다. 그럼 순환계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소화기관에서 흡수한 무엇일까요? 그렇죠. 영양소, 포도당, 아미노산, 지방산, 모노글리세리드 이러한 아이들과 같은 영양소를 흡수를 해야 될 거고요. 영양소 흡수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호흡기관에서 흡수한 그렇죠. 필요한 거 산소를 이제 누구한테 보내준다? 세포, 조직세포한테 공급을 합니다. 그리고 조직세포에서 조직 생성된 필요 없는 거 그렇죠. 노폐물과 산소 대신에 그렇죠. 이산화탄소 를 이제 몸 밖으로 내보내는데 노폐물은 배설기관인 콩팥 그리고 CO2는 어디로? 우리 숨 쉬면서 밖으로 나가니까 호흡기관인 그렇죠. 폐로 운반합니다. 이 역할을 하는 게 누구다? 순환계다라는 걸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얘들아 이제 여기서 밑에 순환계 구조를 보면 우리가 한 가지 볼게요. 그러면 봐봐 얘들아. 폐에서 필요한 산소를 받아요. 그리고 필요한 우리 온몸의 세포로 보내줘요. 그러면은 폐에서 산소를 받고 온몸의 세포까지 갈 때까지는 어떨까요? 산소가 많겠죠. 반대로 자 조직에서 조직세포에서 산소를 받아가지고 물질 대사를 합니다. 그럼 그 결과 이산화탄소가 생성이 되는데 그럼 그 이후부터는 조직세포를 지난 혈액들은 언제까지 이산화탄소 농도가 많을까요? 그렇죠. 폐로 갈 때까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동맥과 정맥은 심장으로 들어가느냐 나오냐를 가지고 구분하는데 이번 다르게 산소의 농도와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가지고 우리가 구분을 하기도 해요. 이건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구분하느냐? 동맥혈과 정맥혈로 구분해요. 그래서 동맥혈 같은 경우는 뭐냐면 얘들아 O2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아 동맥의 의미와 다른 거야. 그쵸? 동맥은 심장으로 나가는 혈관을 얘기했는데 동맥혈은 산소의 농도가 높고 CO2의 농도가 낮은 혈액을 얘기하는 거고요. 정맥은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관을 얘기했지만 정맥혈은 반대로 O2의 농도가 낮고 CO2의 농도가 높은 혈액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동맥혈을 구분하면 어떻게 돼? 그렇지. 지금 여기서 보일지 모르겠지만 얘들아 좀 진하게 색칠되어 있는 부분 보여 여기? 폐에서 이렇게 진하게 색칠되어 있는 부분 여기가 지금 동맥혈 빨간색이 피가 자 선호피스의 빨간색입니다. 그래서 얘예요. 그래서 보시면 폐에서 이렇게 지금 심장으로 들어옵니다. 그쵸? 그래서 여기가 뭐야? 폐정맥이라고 되어 있죠. 폐정맥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계속 들어와요. 그리고 어디야 얘들아? 여기를 거칩니다. 자 여기 심장을 왼쪽 쪽을 다 거쳐서 나가요. 심장 나가네요. 동맥. 몸은 큰 대동맥이에요. 자 조직세포를 이렇게 지금 다 가는 거 보이죠? 그래서 여기서 조직세포에서 전달 주고받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조직세포한테 산소를 이렇게 줘요. 그럼 산소를 주고 나면 물질장은 뭘 받아요? CO2 받죠. 이렇게 파란색. CO2입니다. 파란색. CO2 받아요. 빨간색은 O2예요. 그럼 여기서 받으니까 여기 이후부터는 어떻게 돼요? 파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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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2 농도가 많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 지금 심장으로 들어오네요. 정맥이라고 이름 붙이죠. 되겠어요? 그럼 정맥이라고 붙이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보이죠? 대정맥 따라 들어오죠. 그리고 여기 심장에서 다시 나가요. 뭐라고 이름 붙여요? 지금 동맥이라고 붙이죠. 그래서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산소 같은 경우는 여기서 지금 산소를 받아서 폐에서 산소를 받아서 폐 정맥을 거쳐서 심장 그리고 대동맥을 거쳐서 온몸의 모세혈관까지 가는 이만큼이 다 뭐야? 그렇죠. 동맥혈이 되는 거고요. 조직세포에서 CO2를 받아요. CO2 받으면서 조직세포에서 모세혈관 그리고 심장 그쵸? 그리고 다시 폐동맥 나가서 폐로 가는 이 부분은 CO2가 많은 정맥혈이 흐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은 동맥혈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파란색을 표시한 곳은 정맥혈이 흐르고 있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또 이렇게 여러분들 중학교 2학년 때는 순환과 호흡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그리고 자세하게 배웠지만 우리 고등학교 2학년 생명과학에서는 이 정도의 관계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20쪽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럼 얘들아 이제 20쪽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노폐물의 생성과 배설입니다. 먼저 얘들 이거 하기 전에 우리 18페이지 밑에 개념 확인하고 그다음에 20페이지에 있는 개념 확인하기는 선생님 다음 시간 우리 온라인 때 같이 보면서 정리해 보도록 해요. 그럴 테니까 오늘 수업 끝나면 꼭 개념 확인하기 1, 2, 3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쌤이 클래스룸에 여러분들 16쪽, 17쪽 문제풀이는 아니고 문제의 답을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그 답도 확인하시면서 혹시나 모르는 거 있으면 학교 왔을 때 또는 뭐 카톡이든 다양한 방법으로 미리미리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1차 지필고사 안 친다고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시면 큰일 나요 나중에. 그러니까 미리미리 좀 쉬운 부분 할 때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요. 잔소리는 여기까지 하고 20쪽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노폐물 생성과 배설입니다. 자, 얘들아, 노폐물 생성과 배설에 관여하는 기관계, 그렇죠, 배설계입니다. 그럼 배설계의 대표적인 기관은 뭐냐, 얘들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는 콩팥을 주로 얘기해요. 콩팥. 콩팥이 좀 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콩팥 말고도 뭐 세뇨관이라든지 여러 집합관 여러 아이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가장 메인은 콩팥이다, 이렇게 보고요. 자,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럼 배설이란 뭐냐, 얘들아? 자,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배설과 배출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이제 아침 장 건강을 위해서 화장실 가가지고 내보내는 거 있잖아요, 그쵸, 얘들아? 그거는 배설이 아니에요. 배출이에요, 배출. 그래서 쉽게 말하면 우리가 DDONG라고 하는 이거는요, 배설물이라고 하기에는 틀린 표현입니다. 배출물이 맞는 거고요. 그거 말고 이제 액체로 나오는 거 있잖아요, 얘들아. 그게 배설물이라고 보셔야 돼요. 배설. 그래서 배출과 배설은 전혀 다르다. 그래서 배출은 우리가 말하는 음식물 찌꺼기를 내보내는 거. 음식물 찌꺼기인 그것은 배출이라고 하고요. 배설은요, 물질 대사 결과 생성된 노폐물을 얘기합니다. 미안해, 얘들아, 자꾸 뭐가 이상하네요. 결과 생성된 노폐물을 내보내는 과정을 배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폐물이라고 하는 게 좀 포인트죠. 그럼 여러분, 노폐물의 종류는 무엇이 있느냐? 자, 우리가 먹는 거에 따라서 종류가 좀 달라지는데요. 먼저 우리가 기본적으로 먹는 3대 영양소, 탄, 그렇죠, 지, 뭐가 빠졌나요? 그렇죠, 단백질입니다. 왜 이럴까요? 혹시 이 이유를 아는 친구들에다 좀 알려주세요. 쌤 패드가 왜 이럴지. 자, 보시면 단백질, 좀 잘 보세요. 단백질이고요. 그러니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얘들아 공통으로 갖고 있는 원소가 있어요. 원소가 뭐냐면, 공통 원소는 공통이 아닌데 공통인데 공통 원소가 있습니다. CHO예요. 초라고 했습니다. 탄소, 수소, 산소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가지고 노폐물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먼저 CO2가 만납니다. CO2가 만나는데 C와 O가 만나서 CO2가 됩니다. 뭐죠? 네, 이산화탄소입니다. 노폐물이에요. 또 H와 O가 만나서 만듭니다. 그렇죠, 물입니다. 이산화탄소와 물이 만들어져요. 물질 대사를 하고 나면은요. 그럼 이산화탄소 어떻게 제거되느냐? 날숨, 들이쉬는 숨 말고 얘들아 내쉬는 숨을 날숨이라고 하는데 거기를 통해서 나갑니다. 관여하는 기관은 폐가 되겠죠. 물은요, 여러분들 하고 날숨, 숨을 내쉴 때 여기에 수증기도 같이 나가요. 그래서 그 수증기로 물이 배출되고요. 또는 콩팥에서 오줌으로 내보냅니다. 두 군데로 나간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 근데 독특한 놈이 하나가 있어요. 누구냐면 단백질이라고 하는 아이예요. 단백질은 공통 원소인 CHO 말고 또 하나 갖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요, 네, N이에요. 질소라는 원소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질소를 함유한 노폐물이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그 기호가 NH3. 혹시 알까요? 그렇죠, 아는 친구도 있네요. 암모니아예요. 암모니아라는 질소 노폐물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이 암모니아는 어떻게 되냐? 네, 콩팥에서 오줌으로 배출됩니다. 암모니아 배출돼요. 근데 이제 얘들아, 이 암모니아가 조금 다르게 배출돼요. 그러니까 암모니아 상태로 우리가 지금 말하면 오줌 속에 암모니아가 들어있는 게 아니고요. 이 암모니아보다는 조금 약한 물질이 만들어지는데 그 이유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보시면 밑에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은 아미노산을 우리가 영양소로 흡수하고요. 탄수화물은 포도당 상태로 흡수를 하고, 지방은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라는 형태로 흡수를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어디에 씁니까? 네, 물질 대사 과정에서 써요. 그 물질 대사를 하고 나면 노폐물이 만들어지는데 그 노폐물의 종류가 아미노산, 포도당, 지방산, 모노글리세리드 모두 공통으로 만들어지는 건 물과 이산화탄소예요. 얘네들은 공통적으로 만들어지는 거고요. 물은 폐와 콩팥으로 배출이 되고,
콩팥으로 갈 때는 물의 형태로 나가고 이때는 수증기, 폐로 갈 때는 수증기 형태로 나갑니다, 여러분. 숨 내쉴 때 물이 나오진 않죠. 수증기 형태로 나가고요.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는 폐를 통해서만 나갑니다. 자, 근데 여기 독특한 거 하나 있지 뭐예요, 그렇죠? 아미노산은 질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암모니아라는 물질을 만들어지는 암모니아는 얘들아 매우 독성이 강해요. 강합니다. 그럼 얘들아 독성 강한 물질 우리 몸속에 계속 있으면 어떨까요? 나가기 전까지. 그렇죠. 몸에 해롭겠죠. 안 좋아요. 해롭다. 그럼 해로운 걸 우리가 굳이 계속 안고 있을 필요가 없죠. 좀 덜 해롭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해로운 물질이니까 노폐물일 거예요. 그럼 얘네를 내보내긴 해야 되는데 우리가 여러분 오줌을 뭐 물질대에서 할 때마다 싸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돼? 오줌을 보관했다가 즉 방광이라는 곳에 모아놨다가 우리가 배설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조금은 약한 물질로 만들어야 돼요. 그걸 어디서 하느냐? 간에서 해요. 간. 독특하죠, 얘들아? 자, 지금 이렇다고 해서 간이 배설기관이라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선생님 앞에서 얘기했어요. 간은, 그렇죠, 소화기관이에요. 소화기관인데, 간은 역할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디에도 관여한다? 배설의 과정에서도 관여하는 겁니다. 즉, 독성이 강한 암모니아를 독성이 약한 요소로 전환시켜줘요. 이 과정에서 간이 관여합니다. 하지만 간은 무슨 기관이다, 얘들아? 소화기관이라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요소로 전환시킵니다. 그래서 콩팥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러한 차이가 있다. 그래서 노폐물의 종류에 따라선 다음과 같이 배설이 된다라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노폐물이 따라서 모두 똑같은 방법으로 제거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차이가 있다라는 부분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중학교 때는 아마 여러분들 그 여과라든지 제흡수, 뭐 분비라고 하는 좀 더 복잡한 과정의 배설을 배웠다면 그걸 여러분들 배웠으니까 우리 고등학교 2학년에서는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순환과 호흡과 배설, 나아가 소화기관까지 해서 얘네들이 어떻게 서로 연관을 갖고 있는지를 보고자 하는 게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엔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 무엇을 준비해야 되나요? 그렇죠. 개념하기 1, 2, 3을 정리하고 만나야 되겠죠. 정리하고 나서 만나고요. 선생님이 21쪽 수업을 간략하게 진행을 하고 나서 수행평가 관련해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수업 인증 지금 바로 클래스룸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린 수요일날 온라인으로 만나요. 안녕.